그래서 농사는 이론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한 경험을 듣는 것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인 거 백날 해봐야 대학 교수가 우리 집에 와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대학 교수들이 농사를 지어놓는 걸 보면 가래 가면 열매 한 톨도 못 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비가 와서 우리의 결과물을 그냥 확 잡았어요. 홍도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약을 쳤는데도, 오일에 한 번 쓴 약을 쳤는데도 결국은 수확물은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약을 30회를 치고 20회 이상을 쳤는데도 결과물은 없었어요. 수확을 못했단 말이에요. 봄에 힘들어함을 못 친다라고 지금 하는 아까 농가가 있었는데, 자, 특히 농약을 하면서 한 소득을 하려면 농약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병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약으로 방제가 안 되는 그런 병도 있고 해충도 있어요. 그러나 친환경 방제로 그것들이 방제가 된단 말이에요. 스킬이 완전히 스킬도 기계비 되는 방제가 됐는데 농약으로 안 되는 방제, 이 벌레나 병균들이 많이 있어요. 갈반이 농약으로 방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갈반은 생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이센은 치는데 다이센 만약에 열심히 치면 다이센은 방제가 됩니다. 갈반 방제가 잘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이센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갈반을 방제하려고 해요? 단계를 방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이센이 불가능하면 보르덱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그래 보르덱을 쓰면 방제가 되는 그걸 거부를 하면 결국 가래가스의 결과물은 형편없는 결과물을 우리 손에 쥘 수밖에 없어요. 자, 갈반은 보르덱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탄저도 보르덱 외에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이 탄저를 방제한다 하지만 탄저는 보르덱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보르덱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보르덱은 그냥 단순 화학물이 아니고 미네랄 비료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농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항산동이라 하는 미량 원소, 그 다음에 생스케를 수화한 수산화 칼슘이라 하는 미량 원소, 거기 첨가되는 항산아연이 들어가는데 아연이라 하는 미량 원소, 분사가 들어가는 분사라는 미량 원소를 복합적으로 조제해서 물 500에 희석을 해서 나무에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원액을, 이게 이제 공장에서 항상 뿌리를 사게 되면 요것을 물에 수화를 해야 되잖아요. 물에 수화를 하는데 수화하는 과정은 물 100리터에다가 한 포 20kg를 넣고는데 그냥 넣고서 2~3일 안에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더 전에 넣으면 더 좋고요. 한 달 전에 넣으면 더 좋고요. 한 달 전에 물 100리터에 항산동 한 포 20kg를 넣고서 미리 넣고서 완전히 미량원소예요. 미량원소. 미량 농약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미량원소이기 때문에 열흘 전, 한 달 전에 반드시 넣고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스케를 수화해야 되는데 생스케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스케를 그냥 물에 수화해서 그냥 쓰시면 그게 나무에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묻습니다. 수화가 안 되고요. 생스케 99%짜리를 특급 생스케를 공장에서 사와서 이거를 미리 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수화시키는 온도도 이게 30도에 수화시킨 거하고 50도에 수화시킨 거하고 나무에 부착될 때 부착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30도에 수화시킬 때는 물량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60도에 수화했을 때 물량을 얼마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30도에 수화할 때는 물 50에 한 포 20kg를 수화하면 돼요. 물 50을 받아서 통에다가, 그리고 고래통에도 돼요. 고래통에 만약에 고래통에 넣을 경우에는 2포를 넣을 수가 있는데 물 100을 넣으면 되겠죠. 2포니까. 한 포에 따블이 100이잖아요. 고래통에 물 100을 넣고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그 생식해소하는 채로 우리가 보르데이를 6월 5일에 쓴다 그러면 5월 5일쯤 뭐 한 달 전에 높은 것이 좋아요. 5월 5일쯤 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침에 물을 받아 놓으면 아침에 물을 100을 받아 놓으면 거의 저녁쯤 되면 물이 온도가 30도 정도는 올라갑니다. 햇빛이 이렇게 놔두면 30도 정도 올라갔을 때 두 풀을 투입해서 혼자 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한 푼은 투입하고 한 푼은 깽이로 맺어서 빨리 이 두 풀을 다 넣고 깽이를 젓으면 넣어져요. 그걸 한 풀을 넣고 젓고 한 풀을 넣고 젓어서 물에 잘 젓어 놓으면 한 10분 정도가 되면 편하게 거의 100도까지 열이 발열이 되면서 수화가 됩니다. 수화가 될 때 한 10분 정도 되면 2차 수화가 되는데 1차 수화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다시 가루로 돌아갑니다. 물 100에 2%를 넣어서 10분 후에 가면 이게 전부 다 가루가 돼요. 그래서 100도로 막 수화를 세게 하다가 약간 멈추면 약간 수화가 주춤하면 물을 다시 50을 넣어 주셔야 돼요. 가루가 안 나게. 그냥 물 100에다가 2%를 넣어놓으면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물 100리터에 2%가 다 먹어서 그냥 나중에 가루가 되면 다시 수화가 안 됩니다.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수화가 되면 그게 2%를 투입하고 한 10분 정도 돼서 1차 수화가 끝나면 물을 다시 50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교반을 해놓으면 거의 열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발열이 되면서 수화가 되는데 이게 열이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해놓고 그 이튿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수화가 다 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열이 완전히 소화되는 데는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열이 완전히 열이 빠지기 전에 쓰게 되면 약해가 일어나요. 약해가. 그 부착 결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래요. 약해가 일어난다는 말은 부착이 덜 된다는 이야기래요. 그러면 쓰실 때는 거의 일주일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완벽하게, 기계로 정확하게 수화를 하는데 기계로 수화를 해서 한 달 정도를 이 숙성을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데 숙성을 반드시 잘 시키게 되면 부착이 잘 되고 약해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석회수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연이 들어가고 분사가 들어갑니다. 아연은 그냥 물에다가 지하수 물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아연은 반드시 바닷물에다가 요거를 넣어야 돼요. 아연도 마찬가지로 한 포가 20kg인데 그것도 바닷물 100리터를 받아서 100리터를 받아서 그 100리터에다가 아연 20kg를 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수화를 시키면 여기 항산 아연이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물은 이게 녹이 놓으면 그냥 이게 약간의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가 물이 빨게 이게 그 적색으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그 물성이 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쓸 때쯤 되면 밝게 돼요. 아연 속에 항산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바닷물에 높게 되면 바닷물은 그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닷물 100리터에다가 한 포 아연 20kg를 잘 녹아가지고 그것도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녹아놓으면 가장 좋아. 일주일 전에 녹고 미리 녹고 그러면 거기 열차용이 됩니다. 열차용이 되고 석회 같은 경우에는 한 포 20kg잖아요. 20kg인데 그거는 우리가 42시 같은 12가 석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물 1리터에 석회 12g을 넣으면 물 1리터에 석회 12g을 넣으면 여기 그 16식이 되고 15식이 되고 12식이 되고 42식, 55식, 66식 뒤에가 석회란 말이에요. 석회이기 때문에 석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식 같은 경우 12 곱하기 암차가 500이기 때문에 500을 하면 여기 6kg가 된단 말이에요. 6kg. 그럼 20kg이기 때문에 42식을 할 때는 3차를 칠 수가 있어요. 석회 한 포예요. 66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포를 가지고 2차를 치면 돼요. 그래서 66식은 탄저나 부패 관계는 42식까지 약해서 안 듣습니다. 탄저 부패, 탄저 경문이스급병은 66식 방제를 해야 방제가 되기 때문에 6월달에 치는 것은 42식으로 치고 7월달에 치는 것은 66식으로 가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갈바는 42식으로 방제가 가능하고요.
일부 50~50으로 칠 수가, 무농약 같은 경우는 50~50으로 쳐야 됩니다. 66식은 대부분의 모든 균 방제는 다 됩니다. 탄저, 갈반, 반락, 견무늬 모든 균의 방제는 66식은 방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스키양이 한 포를 가지고 7월달에는 한 포가 아니고 2차를 할 수 있고요. 6월달에는 한 포가 아니고 3차를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은 바닷물 10리, 그게 100리터에 한 포를 넣고, 붕산도 마찬가지로 붕산도 칼슘을 공급할 때 반드시 5대1, 붕산이 만약 500g이면 반드시 붕산 100g을 넣어서 볼드에게 혼용해서 뿌려야 칼슘이 흡수가 돼요. 이 붕산이 부족하면 수정도 안 되고요. 개화전에는 다소 많은 양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화전에 혹시 붕산 연면시기를 할 경우에 개화전에는 250g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화 이후에 생육 중에 사용할 때는 붕산 100g 이상이 들어가면 열매에 다소 갈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0g 이상은 사용하지 말고 100g 정도만 혼용해서 보르데기 칠 때든 농약을 칠 때든 칼슘제를 칠 때 혼용해서 뿌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붕산도 반드시 바닷물에 넣어야 됩니다. 바닷물 100리터에다가 한 봉을 넣으면 거기 열차 칠 수 있는 양이거든요. 한 봉을 넣어서 열차에 사용하시면 별도의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보르데기 칠 때 안 넣어도 돼요.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보르데기 칠 때 다 아연에도 들어가고 붕산에도 들어가고 개화전 살포할 때 붕산 들어가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을 별도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 바닷물은 50가지 검증된 미량원소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미량원소는 바닷물입니다. 특히 바닷물 속에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을 두껍게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됩니다. 착색기에는 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색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착색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생육 후반기에는 이 마그네슘을 쓰지 말고 바닷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을 쓰면 바닷물을 쓰더라도 아주 적은 양을 쓰셔야 되지. 다소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착색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기에 요 바닷물 쓰는 것도 약간 주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주 오늘 목적이 보르데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소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가면서 뒤로 좀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 보르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대신 소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쓰십니까? 바닷물을 떨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면 소금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소금물을 넣을 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차에 1kg 이상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500에서 1kg 사이에 쓰시고 어지간하면 정제가 안 돼 있는 바닷물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건 아연이나 붕산을 녹아야 되기 때문에 소금물에 녹은 물에는 아연 붕산을 넣으면 안 돼요. 정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르데기에만 물 100에다가 이걸 한 10kg 정도 넣어서 미리 녹아놓고 한 차에 10리터 넣으면 1kg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아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박스를 넣으면 거기 열차용이 돼요. 아연은 20kg를 넣었기 때문에 한 차에 2kg 들어간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연은 열차가 되고 항산동 같은 경우에는 항산동을 100리터에다가 100입니다. 시작에 100리터에다가 한 포 20kg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열차용이란 말이 돼요. 42식으로 쳤을 때 열차용이고 여기 66식으로 칠 경우에 18차밖에 못 쳐죠. 42식으로 할 경우에는 열차를 치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한 차에 10리터에 들어가죠. 동이나 아연이나 굴이나 붕산은 미리 일주일 전, 한 달 전 뭐 이렇게 미리 놓는 것처럼 보르데기를 칠 때도 당일 치는 거다가 약간 그 숙성을 시켜서 점에 부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차를 치는 밭이라면 5,000리터를 하루 전에 보르데기를 미리 만들어 놔요. 보르데기를 만드는 순서는 SS기에 조제할 경우에는 SS기 물 150을 받고 석회가
석회가 미리 녹화한 석회가 하포가 세차용이거든요. 물 100에다가 지금 여기 하포를 녹화하기 때문에 33리터이 들어가야 돼요. 물에 미리 녹화놨잖아요. 그러면 동이 10리터이 들어가야 되고 석회는 33리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르데를 만드는 순서는 석회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동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S기 물 150을 받고 석회 수화액 33개 넣어가지고 교반 중에 물을 받으면서 항상 동액을 넣어야 되는데 받으면서 동액을 서서히 부으면 되는데 그 붓기가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별도 통에다가 350배 별도 통에다가 요 10리터를 고래통에다 350 고래통에다가 동을 받아서 안 그러면 펌프로 갖다 이게 SS기 퍼부으면 순서적으로는 가장 이상한 순서래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고래통에다가 물 150을 넣고 석회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쭉 받으면서 한 450 정도가 되면 항상 높은 물을 10리터를 넣으면 한 49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가나봐요. 아연도 들어가고 분사도 들어가고 이게 다른 것들을 다 넣고 고백을 맞춘 뒤에 그거를 수중 펌프를 통해서 한 1분 정도만 교반을 시키면 막대기로는 세상 없어도 교반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보르덱을 이제 혼용을 해서 그냥 막대기로 교반을 해서 그냥 보르덱을 끓였는데 그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기계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수중 펌프로 간단하게 1분만 돌리면 만약에 사모님들을 좀 도와주신다면 사모님들은 그렇게 좀 한 차를 칠 동안 약을 칠 때 한 차를 칠 때 사모님들이 조제를 미리 해놓고 약을 교반기로 돌리면서 치고 와서 바로 받아서 나가도 이렇게 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교반기로 교반하는 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하고는 비교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열차를 석회를 넣고 동만 넣어가지고 그럼 두 가지 혼용을 해놓으면 보르덱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요소가 들어가고 아연이나 분사나 고착제나 다른 부분을 넣쳐놓은 다른 부분은 약을 칠 때 첨가는 석회하고 동이 들어갔을 때가 보르덱이라고 합니다. 남는 일체 더 넣으면 안 돼요. 석회하고 보르덱만 넣어가지고 하루 저녁을 열차를 교반을 해서 기계로 교반을 해서 아침에 일찍 약을 치게 되면 약을 SS기에 다 체관에 약간의 부족하도록 받아놓고 다른 거를 다 넣는단 말이에요. 아연도 넣고 오작제도 넣고 이제 분산도 넣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 미네랄을 넣고 바로 치게 되면 그냥 물을 받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자동으로 해놓고 스위치만 2번 올리다 누르면 자동으로 다 조제가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물을 받는 시간보다 더 빨리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만 적은 면적이라도 미리만 보르덱을 좀 사모님들이 좀 약간의 도움을 주셔서 미리 해서 이 수중 펌프를 통해서 교반을 하게 되면 막대기로 교반해가지고는 절대로 교반이 안 됩니다. 석회하고 동이 섞이질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섞이야 잎에 뿌렸을 때 열매에 뿌려서 부착이 돼요. 혼용이 제대로 안 되면 석회 따로 불이 따로 석회 따로 합니다. 부착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기계로 믹서되는 것은 그 교반기 안에 거의 1분에 3,000번 이상 돌리기 때문에 아주 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보르덱이 조제 과정이 뭐 힘든다 그러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농약을 쳤을 때 그 분진 맞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약간의 많은 면적은 일단 뭐 두 차가 되든 세 차가 되든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소분해서 신원적으로 가면 보르덱을 빠른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1차 단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2차, 3차, 4차는 기술적으로 약해가 된다. 1차 뿌릴 때면 이슬이 없는 날씨가 좋나 이슬이 없을 때만 1차 살포를 해주시면 전혀 2차, 3차, 4차는 약을 뿌리고 비가 와도 괜찮아요. 이슬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이슬이 없다면 저녁에 뿌리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침에도 이슬이 없다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뿌리도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1차만 조심하셔야 돼요.
인체에 만약에 잘못 뿌리면 이슬이 있을 때 뿌린다든지 늦은 오후에 뿌렸다든지 만약에 약을 뿌리고 비가 왔다든지 뿌리고 바람이 불었다든지 부착에 다소 미흡했다든지 하면 이거는 끝까지 약하게 납니다. 1차 살포가 잘못되면 결국 깊이 타든지 손실을 주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1차만 여러분들이 좋은 날 선택해서 뿌리면 이건 약해가 없습니다. 약해가 일어나는 것은 1차 살포에서 다소 여러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